싱글맘이랍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호의적인 편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렇지만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는데요.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요. 신혼 때 전 남편은 무척이나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퇴근하고 나서 집안일도 척척 알아서 잘했고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한 게 전 축복이라 생각을 했었지만 처음에 전 바로 임신을 할 계획이 없었어요. 아직 연차가 높은 편도 아니었고 좀 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댁에서 적극적으로 임신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어요. 여보, 나는 아직 더 일을 하고 싶어. 사실 임신을 하는 건 문제도 아니고 회사에서 출산 육아휴직도 잘 되어 있는 건 맞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돌보는 게 문제잖아. 당신이나 나나 평소에도 야근도 많고 바쁜데 우리 둘이서 어떻게 아이를 돌볼 수 있겠어. 그렇다고 육아휴직 끝나고 이제야 돌진한 아이를 어린이집 맡기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좀 더 연차 쌓이고 나면 경력도 있을 거고 프리랜서로 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되면 계획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은 조금 이르고 한 3, 4년 뒤에 임신 계획하는 게 어때? 당신 마음 이해해. 나도 일에 대해서는 욕심도 있고 더 잘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니까. 당신은 지금 하는 일 정말 좋아하잖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거 나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솔직히 그때 돼서 우리 몸 상태가 어떨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30대 중반인데 더 나이가 들어서 임신 준비하다 보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 우리가 지금 당장 임신을 시도한다고 해서 바로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가? 하긴 주변에서도 임신이 잘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들 많긴 하니까. 그런데 막상 시도했다가 바로 되면 어떡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3년 뒤에 임신하는 걸로 하자. 나는 지금 당장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없어. 당신도 결혼할 때 아이 생각은 없다고 했잖아. 아이를 가지면 좋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했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자리를 더 잡으면 생각을 해보자. 나도 처음에는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는데 당신이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당신 닮은 자식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어른들 말 하나 틀린 게 없다니까. 막상 결혼하면 자식을 낳고 싶어지나 봐.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단정 짓지 말고 우리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자. 나는 지금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 것 같아. 결혼 전과는 다르게 남편은 갑작스럽게 아이를 빨리 갖자고 했고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거기다가 시댁에서도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빨리 아이를 가지라며 말을 하시곤 했죠. 저도 물론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바로 갖는 건 힘들다 생각이 들었고 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저도 아이 낳고 싶긴 한데요. 지금 제가 일도 여유롭지 않고 바쁘다 보니까 임신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직업이 연차 쌓이고 경력 쌓이면 이직도 잘 되고 프리랜서로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3년 정도 있다가 임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좀 더 여유롭고 휴직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때 돼서 임신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희 나이가 있잖니. 출산도 문제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이 키우려고 하면 체력도 그렇고 힘들어. 그냥 지금 아이 갖는 건 어때? 혹시 아이 돌보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니? 그런 거라면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다 알아서 손주 돌봐줄게. 그 정도야 내가 못하겠어? 어머님께서요? 아휴, 아니에요. 어머님, 아이 돌보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힘으로 아이 돌볼 수 있을 때 그때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돌보면서 몸도 많이 약해지시고 그런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부모가 아이 제대로 키울 수 있을 때 낳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도 젊을 때 너희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더 나이 들면 더 못하지. 그때 되면 니들이 아이 봐달라고 해도 못 봐준다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직 여력이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해줄 수 있어. 평생 봐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니들이 알아서 아이 돌볼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준다는 거야.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아이 낳아. 내가 봐주는 거 부담스러우면 아니면 도우미 부르는 비용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것 봐. 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아빠도 아직 경제활동 하시니까 다 지원해 주신다고 하잖아. 우리가 너무 걱정한 거라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나서는데 아직도 고민이야? 지금이야 엄마 아빠가 젊으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지. 진짜 나중에는 아이도 봐야 하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하고 그러면 더 머리 아프다니까. 몇 달을 끈질기게 설득하던 남편과 시부모의 말에 저는 넘어가고 말았어요. 아이를 꼭 돌봐주시겠다며 집도 시댁 근처로 옮기시길 바라셨고, 결국 저희는 제 직장에서도 멀었던 시댁 근처로 집을 옮기게 되었죠. 시댁에서는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임신을 시도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직장에서도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직장에선 저를 배려해주기도 하고, 출산휴가 시기랑 육아휴직 시기에 맞춰 대체자를 미리 고용하기도 했어요. 행복한 임신 기간을 지나게 되었고, 그렇게 임신 8개월이 되었는데 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배뭉침이 잦았고 병원에서도 안정이 필요하다고 휴직을 권유하고 있었죠. 회사 측에서도 제 상황을 배려해 주셨는데 문제는 남편과 시댁의 반대였어요. 어머님, 저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고 휴직계 내려고요. 지금 배뭉침도 너무 심하고 병원에서도 이왕이면 다 채워서 낳는 게 낫다고 하셔서 휴직하고 출산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복직이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그냥 아이 낳고서 1년 정도 쉬어도 괜찮다곤 했는데 출산 휴가를 좀 일찍 쓰는 거다 보니 저도 복직을 좀 일찍 해야 할 듯 해서요. 왜? 굳이 그런 생각을 하니? 회사에서도 네 사정 다 봐줬다며.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되지. 왜 일찍 복직을 한다고 그래? 그리고 원래 막달 다가오면 배도 붕치고 하는 거야. 막상 그래도 아이는 태어날 때 되어서야 태어나는 건데 지금부터 굳이 휴직을 할 필요가 있어? 네가 그렇게 눈치 보이면 그냥 막달까지 꾹 참았다가 그때 쓰면 되는 거 아니니? 그게 저도 몸이 좀 힘들어서요. 병원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면 저도 힘들 거라고 하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아이 낳고 나면 아무래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아서 일찍 휴직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아이 낳으면 어차피 산후조리 하면서 쉴 테고 아이 어릴 때는 매일 누워있는 애 밥만 잘 주면 될 텐데 네가 뭘 못 쉰다는 거야. 오히려 아이 어릴 때가 더 잘 쉬고 그러는 거지. 그러지 말고 그냥 막달까지 쭉 일해. 아이를 낳아도 직장에서 나와서 쉬면 되는 거지. 뭐 지금부터 빨리 앞당겨서
쉴 필요가 뭐가 있니? 그리고 너희 회사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급이잖니. 그럼 네가 쉬면 우리 아들만 돈 벌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그래, 엄마 말도 맞아.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 달이라도 바짝 벌어야지. 당신 몸 힘든 건 내가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출산할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그냥 권유한 거지. 무조건 쉬라고 한 건 아니잖아. 내가 보기에는 당신 막달까지 꽉 채워서 아이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음 달까지는 어떻게든 일하는 게 낫겠어. 시모와 남편은 막달까지 꾹 참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때 당시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당장 출산을 하게 될 것도 아니었고 아직 출산일까지 남았으니 내가 너무 섣부르게 생각한 건가 싶었죠. 그런데 아이는 8개월이 돼서 일찍 나오고 말았고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태어나서 망정이었지. 병원에서는 쉬라고 한 말은 왜 듣지 않았냐면서 혼을 내시기도 했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산후조리는 친정엄마가 해주셨는데 친정엄마는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이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 살림까지 싹 다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신생아 돌보는 방법을 전문기관에서 교육까지 받아오셔서 저보다 더 아이를 잘 보셨답니다. 엄마 덕분에 전 모유 수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쉬는 날 없이 엄마는 아이를 내내 봐주셨고 그래서 그런지 결국 몸살이 나시고 말았어요. 일주일 정도 푹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그 기간에 시모가 오셔서 아이를 봐주시기도 했는데 정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머님, 아이 이제야 잠들었어요. 자꾸 아이 만지시면 깨날 수도 있어서 나중에 아이 깨나면 그때 사진도 찍으시고 안으시고 하세요. 그리고 아까 아이 젖병 어디다 두셨어요? 보니까 세척된 거 하나도 없던데 제가 지금 세척할게요. 어머님 그리고 저 잠깐 정형외과 좀 갔다 와도 될까요? 팔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정형외과? 왜? 고작 아이 좀 많은 거 가지고 팔이 아프니? 그거 아이 좀 크면 괜찮아.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 예, 애 자고 있으니까 지금 얼른 가서 빨래도 돌리고 설거지 좀 해놔. 저녁에는 네 남편 좋아하는 김치찌개 좀 해먹자. 매번 간도 제대로 안 된 음식 먹으니까 밋밋하고 맛도 없고. 어떻게 네 엄만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해놨다니? 좀 맵고 칼칼한 음식 먹어야 속이 풀리지 원. 아직 모유 수유하고 있어서 엄마가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 안 먹는 게 좋다고 해서요. 아니면 전 엄마가 해준 음식 먹을 테니 어머님이 드실 음식 해서 드셔도 돼요. 아, 아까 어머님 마트 갔다 오신다고 하신 거 아니세요? 지금 아이 자고 있으니까 아니면 지금 다녀오세요. 한두 시간은 아이도 푹 잘 것 같아요. 아니면 볼일 보시고 오셔도 되고요. 그럼 나 친구 좀 만나고 올 테니까 네가 마트 좀 다녀와. 아이 일어나려면 한 1시간은 이렇게 있지 않겠니? 간 김에 이것저것 장 좀 제대로 보고 오고. 오늘은 네 남편이랑 술 한잔 해야 되겠네. 너도 이제 출산한 지 한 달 다 돼가는 거 아니니? 산후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더해서 뭐 할 거야? 집안일도 이젠 네가 좀 하고 남편 시키지 말거라. 시모는 출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저에게 집안일부터 아이 보는 것까지 모두 시키셨죠.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고 오셨지만 정작 오셔서는 밥상도 제가 차린 밥으로 드시고 잘 자고 있는 아이 억지로 깨워서 사진만 찍으시고 다시 재우는 건 저에게 맡기셨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시모가 와서 그런지
퇴근 후에 아이도 한번 돌보지 않았고 집안일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매일 시모랑 술이나 마시면서 일찍 잠에 들더라고요. 정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울증이 생겼어요. 일주일 후 엄마가 다시 오셨고 제 상태를 보시고선 엄마는 너무 마음 아파하셨는데 다행히 엄마가 오시고 나서는 저도 푹 쉬면서 회복할 수 있었죠. 그나마 시모가 오기 전엔 엄마 눈치를 보면서 아이를 조금이라도 봤던 남편은 시모가 오신 후부터는 대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극구 말리시는 바람에 다툴 수도 없었고 그렇게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엄마는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도 봐주시고 살림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복직을 준비하던 와중에 시댁에서 황당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 다음 달에 복직하려고요. 회사에서도 일정 조율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아이가 어려서 출근 시간은 조정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린이집은 내년쯤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님이 1년 동안만 아이 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아이 등하원만 부탁드려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왜 네 아이를 보니? 니들인데 왜 내가 봐야 하는 건데? 어머, 너 너무 당연하게 나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니? 내 주변에도 보니까 며느리가 당당하게 찾아와서 아이 맡긴다고 하더니만 딱 네가 그러고 있네. 어떻게 대책도 마련 안 하고 바로 다음 달에 복직한다고 하는 거야? 난 못 봐줘. 그리고 애는 엄마가 봐야지. 왜 갑자기 복직을 한다고 그래? 네? 어머님, 저 임신하기 전에 아이 봐주신다고. 저 복직할 때 아이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이 낳고 나서도 복직 언제쯤 할 거다 어머님께 말씀도 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못 봐주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바로 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는 곳 알아볼 테니까 입소하기 전까지만 부탁드릴게요. 복직하기로 한 거 갑자기 이렇게 취소할 수는 없어서요. 그 어린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아직 모성애가 없어서 그런 거지? 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니? 가서 뭘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일을 그만둬. 어차피 너 일한 경력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애 키우고 직장 다시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애도 엄마가 보는 게 성격에도 더 좋아. 시모는 갑작스러운 태도가 바뀌니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그동안 남편에게 복직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었거든요. 남편과도 엄청나게 다퉜습니다. 차라리 몇 개월 전에 못 봐준다고 하셨다면 복직을 취소하거나 사정을 말했을 텐데 한 달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안 된다고 하시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당신 어머님이 아이 못 봐주신다고 하신 거 알고 있었어? 내가 몇 달 전에 당신한테 복직한다고 말했잖아. 그때도 당신 별다른 말 안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 임신하기 전에도 아이만 낳으면 다 봐주신다고 하셨잖아. 물론 그 말을 다 믿었던 건 아니지만 내가 여러 번 말했을 때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당신이라도 다시 말해보면 안 돼? 여보, 당연히 아이는 부모가 책임지고 봐야지. 왜 우리 엄마한테 책임을 전가해? 상황이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당신도 임신하고 싶으니까 한 거지. 엄마 아빠가 낳으라고 했다고 낳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건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지. 엄마가 못 봐주신다고 하는데.
당신이 일을 그만두거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아이도 어린데 어린이집 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이 봐주신다고 해서 우리 이사까지 한 거 몰라? 돈도 더 많이 들고 거기다가 나는 출퇴근 더 멀어졌는데도 이사했어. 그럼 난 복직 언제 해야 하는데? 퇴근하면 다른 직장 언제 다시 구하냐고. 그리고 내가 구한다고 해서 바로 직장 다닐 수 있어? 어떻게 당신 그렇게 말을 쉽게 해? 아니면 당신이 육아휴직 써. 당신 회사에서도 육아휴직 있다며 쓴 사람도 있고. 내가 육아휴직 다 썼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쓰면 되겠네. 무슨 내가 육아휴직을 써? 남자가 육아휴직 쓰면 승진에 지장 가는 거 몰라? 같은 회사원이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냐? 난 그렇게 못해. 그러지 말고 어머님한테 맡기는 건 어때? 어차피 어머님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시잖아. 1년 동안 우리 아이 봐주셨으니까 더 잘 보실 테고. 어머님도 아이 예뻐하시고 좋지 않겠어? 제정신이야? 엄마 안 그래도 나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하면서 1년 동안 우리 집 집안일까지 다 해주셨어. 몸도 다 상하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그렇게는 못해. 차라리 육아도우미 고용하자. 그게 나을 것 같아. 1년만 육아도우미 도움 받고 나중에 어린이집 보내고 내가 프리랜서로 전향하던지 할게. 뉴스도 안 봐?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고용을 한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 집에서 아이 못 봐주면 도우미 비용 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그걸로 어머님 드리면 되지. 내가 좀 더 보태서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난 솔직히 어머님이 오셔서 아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말씀드려보자. 전 산후조리에 이어서 아이 육아까지 엄마에게 부탁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복직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엄마가 먼저 연락을 해 오셔서 당신이 아이를 봐주겠다며 복직을 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전 복직을 하게 되었고 엄마에게는 너무 미안해서 일하면서도 눈치 보며 빨리 집에 갔는데 엄마는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도 편히 쉴 수 있게 집안일부터 아이까지 다 보셨죠. 그런데 남편은 친정엄마가 오고 나니 아예 집안일에 손을 떼더라고요. 거의 매일 회식 핑계대며 술자리를 가졌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한다면서 나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친정엄마가 동창회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셨고 일주일 정도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일이 생겼죠. 여보, 엄마가 다음 달에 동창회에서 가는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거 꼭 갔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말인데 그때는 육아 돌봄 신청해서 도우미 여기로 오게 해야 할 것 같아. 보니까 업체도 많고 해서 당신이랑 나랑 의논해가지고 결정하자. 내 생각은 여행 다녀오시고 좀 푹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열흘 정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뭐?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아이가 양육자 바뀌면 혼란스러워하는 거 몰라? 장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쉽게 하시지? 너무 서운하다. 아이한테 어떤 게 좋은지 생각을 먼저 하셔야지. 여행이야 다음에 가실 수 있지만 아이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니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맡겨? 그럼 어머님한테 부탁하는 건 어때? 다른 사람이 오는 거 좀 신경 쓰이면 차라리 어머님이 오셔서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 어머님도 집에 계시니까 오셔서 아이 보시면 좋잖아. 안 그래도 저번에 통화하는데 우리 집에 친정엄마 와 계시니 눈치 보여서 손주 보러도 못 오겠다고 하시더라고. 이참에 손주도 오래 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 에이, 엄마는 그런 거 못해. 그리고 우리 엄마 몸이 얼마나 약한데. 분명 아이 보다가 몸살 날 게 뻔해.
그리고 엄마가 왜 집에 있어? 요새 바쁜데. 왜 엄마가 놀고 있는 것처럼 말해? 좀 서운하네.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육아 도우미 불러야지 어떡해. 그냥 내가 알아보고 어느 정도 비용 나오는지 보내줄 테니까 당신은 그냥 결정만 해, 그럼. 나도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괜찮은 곳 찾아볼게. 아니면 정 신경 쓰이면 당신이랑 나랑 휴가 번갈아 가면서 내면 되지 않을까? 엄마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 봐주셨는데 여행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 결국 남편이랑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했지만 일주일 비용을 견적내고 보내고 나니 남편은 시겁하면서 바로 시모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고 일주일 동안 시모는 아이를 봤는데 정말 난리가 났어요. 걷는 것도 서툰 아이를 데리고선 카페에 가서 아이를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아이는 유리컵을 깨고 손까지 다쳐 봉합을 해야 했죠. 거기다가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여서 배탈이 나기도 했고 결국 며칠은 제가 휴가를 내서 아이를 봐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번에 엄마가 아이 일주일 봐주셨으니까 우리 아이 봐준 비용 드리자. 엄마한테 한 달치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우리 아이가 좀 유난이기도 했고 엄마가 엄청 힘드셨대. 원래 밖에 나가서 친구도 보시고 돌아다니셔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붙잡혀 있었잖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뭐 어머님이 아이 보셨으니까 드리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 엄마한테는 그것보다 더 드리고 있는 거지? 당신 말대로 유난히 나이 엄마가 지금 매일 보고 계시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도 출근하니까 고작 저녁에 잠깐 보고 당신은 평일이고 주말이고 아이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 그럼 우리 엄마한테는 더 드려야 하는 게 맞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장모님 여기 오셔서 아이 보는 거 불편해도 다 감수하고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해? 그런 거 생각하면 더 주는 건 아니지. 그리고 아이는 장모님이 이렇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엄마가 고생하면 더 고생했지.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아이 아파서 병원비 얼마나 들었는지 알기나 해? 당연히 지금 시기는 아이가 밖에 나가면 아무거나 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더 조심해서 보셨어야지. 근데 어머님, 아이 그냥 아무렇게나 뛰어놀게 놔두셨다며. 그거에 대해서는 당신 뭐라고 말이라도 했어? 그걸 왜 말해? 솔직히 우리가 아이 못 보니까 엄마가 와서 봐주신 거잖아. 애초에 장모님이 여행 안 가셨으면 그런 일도 없을 거고. 봐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야? 도우미 비용으로 나갈 거 엄청 절약했는데 왜 엄마한테 화를 내야 하는 건데? 남편의 태도에 엄청 화가 났고, 한계치에 도달할 정도로 꾹 참았죠. 여행 간 엄마가 돌아오시고 나서 엄마는 쉬지도 않으시고 바로 아이를 보러 오셨어요. 아이가 다치고 아팠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쉬지 않으시겠다며 바로 오신 거라 그런 엄마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바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경호골을 한 박스 사왔더라고요. 저는 그게 당연히 엄마 드시라고 준비한 건 줄 알았고 엄마도 내심 기쁘셨는지 오랜만에 집에 있는 사이에게 살뜰하게 챙겨주셨죠. 집안 정리를 다 마치고 나서 엄마는 사이에게 슬쩍 말을 꺼내셨어요. 아이고, 요즘 안 그래도 기력이 딸리더니만 이런 것까지 다 사오고 역시 사이가 사이네. 이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샀어? 사려면 꽤 돈도 많이 줬겠네.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기운 없을 때는 경옥고 하나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 경옥고 내가 하나를 먹어도 되는 거지?
네? 어머님, 그거 단가 비싼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 어머님 드시려고 한 건 아닌데. 어머님, 오해하셨구나. 아휴, 이거 저 거래처랑 저희 엄마한테 드리려고 산 거예요. 퀄리티 좋아 보이죠?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아시니까 다행이다. 요새 엄마가 기력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 경호고가 엄청 좋다고 해서 드리려고요.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겠죠? 저도 하나 먹으려고 여유롭게 사왔어요. 아, 그런가? 나는 또 나 먹으라고 사온 줄 알았지. 에이, 그래도 이서방, 내가 하나쯤은 먹어도 되지 않겠어? 이서방 먹을 여유분에서 딱 하나만 내가 먹어볼게.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어머님, 요즘 기력이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저녁은 삼계탕 어떠세요? 제가 나가서 재료는 사올게요. 어머님 저번에 보니까 닭 요리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삼계탕은 금방 뚝딱 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누룽지 있는 거 좋아해서 누룽지 삼계탕으로 부탁드려요. 엄마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뒤돌아섰고 전 남편 말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위기는 한순간에 냉랭해졌고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저녁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다음날 전 열흘 출장을 가야 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왜 전화 안 받으셔?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 전화도 안 받으시고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 나 지금 바로 출근해야 하는데 당신이 좀 전화해봐. 출근 늦으면 오늘 큰일 난단 말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쩌자는 거야. 아휴. 어제 엄마가 기력 딸린다고 경옥고 주라고 한 거 듣지 않았어? 엄마가 진짜 몸이 안 좋으셨어. 그래서 감기 몸살에 열이 엄청 나가지고 못 가셔. 아빠 말로는 링거 맞으러 응급실에 계시는데 입원해야 하실 것 같으시대. 못 가시니까 어머님한테라도 한번 부탁해봐.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엄마한테 갑자기 오라고 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냥 당신이 출장 끝내고 지금 오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맡길 것도 없고 나도 당장 나가야 한단 말이야. 아니면 장인어른이라도 오시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 그럼 내가 3일 있다가 갈 테니까 그동안 당신이 휴가 내서 있으면 되겠네. 어머님한테는 지금 전화해서 오전에만 봐달라고 해. 당신 어차피 반차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일부터 휴가 내면 되지. 나한테도 급할 때 휴가 쓰려고 안 쓰고 있다면서. 저번에 우리 집 있을 때도 못 쉰다고 했잖아. 그 휴가 지금 쓰면 되겠네. 얼른 회사에도 전화해봐. 당신도 받아준다고 했잖아. 나 휴가 못 써. 그렇게 됐어. 어쨌든 그럼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당신 3일 뒤에 온다고 했지? 일단 내가 어떻게든 3일 동안 아이 보고 있을 테니까 장모님이든 당신이든 얼른 와야 돼. 남편에게는 3일 뒤에 간다고 하고선 전 일정이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는다며 열흘이 있다가 집으로 갔죠. 그 사이 엄마는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결국 열흘을 꼬박 남편이 봐야 했어요. 시모가 와서 아이를 봐주셨는데 이번에는 저번에 다친 일도 있어서 집안에서 내내 아이를 봤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답답하셨는지 그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고스란히 풀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시모가 닥달하면서 전화를 하셨고, 남편은 오자마자 아이를 건네받아 육아를 해야 했는데, 아이를 재우고 나서는 낮 동안 쌓인 집안일을 해야 했대요. 시모가 말 그대로 아이만 보고 갔기 때문이었죠. 열흘 후에 집에 가보니 남편은 초췌한 꼴이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해보니까 장모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전화 여러 번 해봤는데 아직 장모님 많이 아프신가?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장을 안 하시네. 당신이 한번 연락해봐. 내가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아이 데리고 갈 여력이 없더라고. 엄마도 오셔서는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먹었던 거 치워주시지도 않고. 아, 나 열흘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제야 알았어? 그동안 1년을 엄마가 우리 아이 봐주셨는데 이제야 알았다니 참 어이가 없네. 근데 당신 엄마한테 그 고생한 비용 드리긴 했어? 내가 물어보니 엄마 돈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시던데 왜 돈 드리고 있다고 한 거야? 거기다가 당신 휴가를 왜 못 쓰지? 나한테는 나중에 휴가 써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일 한 번 쉬지 못한다고 했잖아. 아니야? 뭐 이유가 있겠지. 휴가 쓰면서 딴 여자랑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 핑계로 미래를 즐긴다든지 그런 거.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딴 여자랑 여행을 가려고 휴가 다 썼다고 하는 거야? 나 그런 적 없어. 그냥 회사 사정 때문에 휴가 못 쓰게 된다고 한 거지. 장모님한테 돈 못 드린 건 진짜 미안해. 사실 우리 집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셨어. 근데 월급에서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못 드린 거고. 우리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는 꼭 드리려고 했어. 헛소리 하지 마. 당신 승진했잖아. 월급도 올랐고 직장 동료랑 불륜 저지른 것도 다 알고 있어. 내가 언제 뒤집어 엎을까 했는데 마침 당신이 개념 없는 짓 바로 하더라. 그따위 행동하는 거 보고 내가 딱 결심했지. 우리 엄마 더 이상 상처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미쳤지. 내가 불효녀야. 내 자식 그래도 온전한 가정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내가 우리 엄마 고생시켰어. 근데 이제는 그러고 싶은 생각 없거든? 우리 이혼해.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 이혼 못해. 그리고 나 다른 여자 만난 적 없어. 그거 오해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흘 동안 내가 애도 다 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할게.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하지 말자. 나 이혼한 거 알면 주변에서도 뭐라고 하겠어. 왜? 네 직장에 불륜한 거 내가 까발릴까봐 두렵니? 그거 두려우면서 어떻게 만났어? 지금까지 편했지? 아이도 안 보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서 즐길 건 다 즐기면서 사니까 편했잖아. 내가 앞으로 가시밭길이 뭔지 보여줄게. 두고 봐.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당연히 불륜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도 했답니다. 소장은 회사로 보내줬고 두 사람은 해임 처리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는데 상간녀는 유부녀였고 남편은 상대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상간녀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가정은 온전히 지켜져 버렸고 남편은 버림받게 되었던 거죠. 뒤늦게 남편은 미안하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지만 전 단칼에 거절했어요. 남편은 어처구니 없게도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당연히 기여한 바도 없으니 양육권은 저에게 오게 되었어요. 양육비는 남편의 기존 월급에 따라서
일시불로 청구를 진행했고 모두 받을 수 있었답니다. 문제는 저희가 양육비를 받고 나서 남편이 상간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게 되며 남편은 쫄딱 망하게 되었죠. 이혼하고선 전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아이도 잘 자라고 있고 오히려 이혼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일도 잘하고 있답니다. 남편 소식을 들어보니 직장에서 잘리고 나서 그전보다 월급이 훨씬 적은 곳으로 취업했다더라고요. 이제는 시부모도 일을 안 하고 있어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던데 아마 빠듯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재산을 제가 양육비로 다 끌어왔으니 아마 예전 생활로 돌아가려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모님도 생각이 바뀌셨답니다. 주변에서 저처럼 이혼 고민을 하는 분이 있을 때 누구보다 이혼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셨어요. 저도 부모님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